예,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그렇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이번 주는 제가 근무도 했고 그래서 약을 못 쳐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잠시 사벌면 구름지 득가리 구름지에 있는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소병으로 감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둥치 2나무, 고둥치 3나무, 당간 2나무, 합이 7나무.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매실 수확한 거 매실나무, 그리고 살구 수확한 살구나무. 요런 몇 가지 해가지고 제 키로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대략 충전식 분무기로 2통만 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잠깐 와가지고 제가 오늘 감나무 수확 후 2차 꽃진 후 낙하 후 2차 방지를 했습니다. 2차 방지를 하고 그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오늘은 최근 질문이 있는 전착제에 대해서 제가 전착제란 무엇이며 전착제의 주의사항 이런 이야기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맘때쯤 되면요, 이 감나무 잎이 거의 이제 좀 바닥바닥해져 갑니다. 즉, 이제 어른 잎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감나무는 둥근 무늬 낙엽병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낙엽이 지면 감도 같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탄저병은 걸린 감만 떨어지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탄저병은 최근에 치료제도 좀 나온 게 있지만은 둥근 무늬 낙엽병은 치료제가 없다. 그나마 좀 효과 있다고 하는 나티보, 실바 그런 것도 눌러줄 뿐이지 완전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방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둥근 무늬 낙엽병은 개화 전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 그리고 낙하 후 5월 말에서 6월 5일 사이, 그리고 그 이후에 보조적으로 6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 그렇게 제가 방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28일 며칠 지났지만은 제가 나름 방지를 하려고 이렇게 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지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약을 쳤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 계신데, 제가 친 약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친 약입니다. 오늘 영일 베스트 탄저 둥근 무늬, 그리고 둥근 무늬 낙엽병 전문약제 항생제죠. 포리옥신, 그리고 오늘 요 히어로 깍지벌레 때문에 쳤고요. 참고로 이 히어로는 금년도에 생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구하기 힘든 약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전 약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한 병 사놓으면요 한 2년 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한 4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 재고다. 이 귀한 약 너는 왜 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사놓은 재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카드, 오늘 원래 사실 여기에 나방약, 노린제약 겸용을 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잡다하게 있는 약들 중에 제가 확인 안 하고 왔더니 보니까 나방 겸하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청실홍실 치면서 다 쳤나 봅니다. 트레본도 없고 청실홍실, 타스타, 스타트 이런 약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카드를 하나 더 섞었습니다. 왜 섞었냐 하면, 최근에 미국 선녀벌레가 또 보입니다. 작년에 8월달에 심해가 약을 쳤는데, 금년도에 제가 추위를 봐서 잘하면 7월달에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년도에는 제가 7월 방지 안 했거든요. 그리고 8월달에도 안 하려다가, 고온기 더워서 안 하려다가, 사실 더울 때는 병도 크게 안 생겨요. 이제 충이 문제인데 5월 6월 방지만 잘 해놓으면 사실은 7월 8월달은 좀 약간 안심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추위를 봐서는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산란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마침 남은 것이 있기에 비카드 좀 더 섞었다. 원래는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섞었다. 그런데 지금 나방은 일단 안 보이니까 나방약은 뺐습니다. 빼고 또 없어서 못 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 동물성 아미노산제입니다. 요거 있는 거 하나 섞었고요. 요것도 한 통 사놓으면요, 저는 약을 많이 안 치기 때문에 한 2년씩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충전식 분무기, 제가 일부러 나무를 확 낮췄어요. 요걸 다 칠 수 있도록. 고성능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노즐은 아사바 미니 제트, 요게 그 분사되는 거 조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약대 끝부터 한 2.5에서 3m 정도는 이게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 그리고 제가 쓰는 또 팁인데요, 이 분무기 보통 쓰면요, 제일 그 문제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깨에 짊어질 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 플라스틱 상자, 요거 3단으로 놨습니다. 3단. 그리고 약을 섞고 희석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제가 좀 키가 큰 편입니다. 제 어깨에 딱 맞습니다. 신문칠. 이렇게 하면 짊어질 때 약간 기울어도, 보통 기울면 보통 물이 쏟아지거든요. 위쪽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쏟아지는데,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팁입니다. 이렇게 상자, 사각상자 3개 쌓아놓고 이렇게 제가 약을 친다 라는 말씀 잠시 드리고요. 요거 설명되는데 벌써 6분 지났네요.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전착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착제, 이것도 최근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전착제, 시중에 판매되는, 저희 사무실에 판매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실루엣, 레이토론 몇 가지 됐는데, 우선 자편들은 몇 가지 챙겼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전착제입니다. 전착제, 그리고 뭐 카바, 이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나온 게 이제 뭐 마코피카, 레이토론, 실루엣, 뭐 각사별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4종으로 만드는 뭐 AGF, 하이스피드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기능성이 좀 정진된 건데요. 전착제란 무엇이냐? 전착제,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전착제는 그 약효의 그 약효를 정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보조제입니다. 그 대부분 농약에는요, 이런 그 계면 활성제라든지 그 약효를 정진시키기 위한 그런 그 성분들이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뭐 전착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약들도 있고요. 어떤 건 전착제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일반 개인들이 그 많은 것을 다 알기는 힘이 들다. 실제 제가 농약 한 30여 년 한 저도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약은 혼용을 해라, 어떤 약은 하지 말아라. 또 어떤 약은 혼용했을 때 시간대를 좀 주의해라,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먼저 전착제 특성을 보면요, 특히 농약 특성 중에 보면 어떤 약을 쳤을 때 그 고착, 잘 붙는 고착성, 그리고 어떤 그 약액이 잘 고루 붙어 있도록 부착성, 그리고 또 확산성, 뭐 습전성, 침투성, 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혹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영상 설명란에 한 번 더 설명을 제가 그 타자를 쳐서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 영상 우측에 그 별표 꼭 클릭하시면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먼저 이 전착제를 써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착제인데요. 이 전착제가 참 이 이름을 제가 봤을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확산성 때문에 만든 그 확산제가 만든 확산제. 전착제라기보다 확산제라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부착, 고착 뭐 이런 뜻으로 이 전착제에 넣고, 이게 잘못 처음에 이해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하면 비 올 때 좋다, 뭐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늘 사용을 했습니다. 또 전착제 사용하는 게 좋으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
약효가 아무래도 정년되거든요. 정년되고 특히 감나무에, 저런 감나무에 있는 깍지벌레, 이 깍지벌레들은요 그 난물질로 특히 성충들 이렇게 이제 6월 7월달 번식기에는 아주 어린 것들이라서 사실 약을 치면 잘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벌레 된 즉 성충이 되면 등에 그 거북이 딱지처럼 난물질로 구성된 그런 것들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 약액이 잘 묻지 않는다. 또 묻어도 잘 죽지 않는다. 또 잘 안 묻으니까 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뭐 노린재라든지 미국 선녀벌레 그리고 깍지벌레 이런 것들은 약액이 잘 묻어 잘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용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해를 보면요 저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무슨 역할을 얼마나 하겠나 라고 생각하고 양을 또 정착제가 되게 쌉니다. 어떤 분은 전착제를 이게 뭐 계면활성제다 뭐 비눗물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서 뭐 퐁퐁 가지고 만든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거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퐁퐁 가지고 만들고 친환경 뭐 전착제라고 만드신 분도 계신데 저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희석량을 감안하고 약해를 감안하고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 만든 거고 사실 요거 한 병에 작년엔 1,500원 올해 좀 올라서 1,600원 합니다. 1,600원이면 물 500리터를 1,000리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리터면요 이런 거 분무기 50통이에요. 50통에 1,600원인데 굳이 퐁퐁으로 만들고 집에서 자가 만든다. 글쎄 저는 추천하고 생각은 없다.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그리고 보면요 카바 대표적인 게 이제 질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착제가 있고 요 카바 요것은 수도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착제가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해 사람들 식용할까봐 이렇게 만든 거지 이게 일부러 싸우리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싸고 검은색이다 싶어 사람들이 안 좋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늘 추천한다. 가장 무난하게 사용한 농약 보조제로 모든 전작물이 사용이 가능한 저는 이것을 추천하고요. 일반 카바 사용할 때는 수도작만 이렇게 20리터당 10ml 즉 요거 한 병에 20리터짜리 50통 즉 1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보시면요 이렇게 벼입니다. 벼는 다른 것보다 약해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걸로 달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이제 달라면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용하실 때는 굳이 사용하시려면 반량만 사용해 달라. 즉 물 한 말당 5ml만 사용해 달라. 두 손반 500리터에는 4분의 1만 사용해 달라. 왜? 그만큼 전착성 확산성이 더 강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농약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침투 유해성이 강한 게 있고요. 또 어떤 보호살균제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 살균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만큼은 절대 과용하지 말고 차라리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낫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기능성으로 요거는 마쿠피카 요건 이제 일본에서 수입된 겁니다. 이게 아마 송진계통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빨리 마른다. 빨리 마르고 확산도 빠르면서 그만큼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좀 더 유리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이제 약을 치고 몇 시간이면 안전할까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권하기는 4시간 이후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쿠피카가 무슨 뜻인가? 우리 만화영화 피카츄 보셨죠? 빛이 난다는 뜻. 이게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마구 전부 모두 빛이 난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런 전착제도 있고요. 확산성에 따른 어떤 기능성 그런 전착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착제에 비해서 대신 조금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한 배 정도 됩니다. 한 대충 한 4, 5천 원 가고요. 역시나 AGF
이런 것도 그 기능성 그런 전착제인데요. 뭐 거품 방지. 일반적인 전착제들은요, 뭐 계민 학생제 들었다 보니까 좀 거품이 좀 납니다. 하지만 그 거품을 좀 덜 나게 만드는 이런 하이스피드. 그러니까 침투력을 좀 증진시키고, 그리고 거품을 덜 나게 만드는 이런 기능성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실루엣, 레이트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전착제가. 그리고 또 보면요, 뭐 파라핀 오일, 뭐 이런 계통으로도 또 만든 전착제도 있어요. 대신 이제 파라핀 오일 계통은 주의해야 될 게 대표적인 보호살균제죠. 델란. 이런 거에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침투 형성이 강한 스트로빈 계통. 제가 약재를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카보리오 A 보시면 스트로빈 입상,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앞에 건 놔두고요. 뭐 트리플록 놔두고 뒷부분이 보면요, 역시나 스트로빈 입상 같은 계통입니다. 예, 참고로 애플과 프린터는 갖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총관이다. 앞만 다르지 뒤는 같다. 즉 계통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 3, 역시나 다 3 그룹이 같습니다. 예, 이 스트로빈 계통인데요. 이런 침투성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파라핀올 계통의 그런 뭐 고착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이제 전착제를 사용해라 말아라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또 시간대마다 달라요. 이런 스트로빈 계통은 되도록이면 한낮에 뜨거울 땐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도씨 이상, 즉 28도 이상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라. 하지만 약효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하는 약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약들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오전에 새벽에 일찍 치시고 한 9시 이후나 그리고 오후 5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뜨거울 때 이런 스트로빈 계통 전착제를 사용하면요,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회사에서도 안전하게 이런 약에는 되도록이면 전착제를 가용하지 마십시오 적어놨어요. 자기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일종의. 하지만 농약을 치다 보면요, 그게 뭐 9시 10시에 끝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날씨만 시원하면 사실 더 치거든요. 그럴 때는 오전에 일찍 칠 때는 이렇게 전착제 사용하시고, 날씨 좀 뜨겁다 그러면 그때는 전착제 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참고로 이런 히어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프로 패진 계통의 대표적인 그런 깍지벌레 약인데요. 이런 녀석들도 깍지벌레 치려면 약을 쳐야 돼요. 전착제 쓰는 것이 훨씬 잘 듣습니다. 왜? 약효가 증진되고 깍지벌레가 더 잘 죽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낮에 쳐버리면요, 한낮에 쳐버리면 전착제 가용 안 해도 단감이라든지 고둥시, 즉 대봉감이죠, 이런 것들은 먹감이 된다 그러죠. 피부에 좀 검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식용부에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전착제까지 가용하면 더 많은 그런 먹감이 되어버리거든요. 즉 홍시감으로 팔 때는 상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착제 사용은 되도록이면 하시되 고온 그리고 침투성이 강한 이런 약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제 저런 경우가 있어요. 뭐 황 같은 경우에 보면요, 부착성은 좋은데 확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계 황을 살포하고 이럴 때는 저는 전착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황 사용할 때는 전착제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실질적으로 확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요. 그분들은 학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것이 맞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잘 아시겠지만은 유기유황계통, 예를 들어서 다이센 M45를 사과나 감이나 이런 데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약을 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감잎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오늘도 약을 쳤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잎이 그동안 제 설명드린 날 벌써 이게 다 말랐네요. 말랐는데 이렇게 약액이 뭉쳐서 흐른 듯한, 즉
물방울이 맺힌 듯이 그 마른 듯한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잎에.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착제입니다. 확산성이 있다 보니까 고루 약액이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다이센 같은 경우에 전착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요, 물방울 맺히듯이 맺힌 부분에서 그렇게 말라서 그 분진이 마른 형태가 보입니다. 마른 형태가. 그러면 이 옆면 전체에 고르게 확산되는 것과 확산되지 않고 일부에 그렇게 물방울처럼 맺혀가지고 마르는 것과 약효, 즉 보호살균 효과는 어떤 게 좋을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다이센이나 이런 보호살균제 사용할 때 그 전착제 가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런 경우가 있어요. 동제 사용할 때 뭐 아로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르도액. 야,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아연 보르도액이냐 동 보르도액에 따라 달라요. 이런 동제 같은 경우는 전 되도록이면 전착제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일찍 잎이 연약할 때 살균제 뭐 다코닐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저는 전착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화전 그럴 때 사용할 때는 잎이 없잖아요. 그럴 땐 또 저는 또 사용을 합니다. 즉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럴 때마다 전착제제가 가용하고 빼고 이런 부분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벌써 이야기 길어지네요. 예, 그리고 또 전착제 혼용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원래 전착제는 가장 먼저 사용을 해라. 또 사정복비에서는요, 사정복비를 가장 먼저 혼용을 해라 라고들 합니다. 이거 마구 헷갈려요. 어떤 분들은 그 액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수화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이게 많이 헷갈리죠. 저 역시 배울 때마다 다릅니다. 배울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그냥 그 수화제를 먼저 사용합니다. 수화제를 일단 먼저 물에 풀어서 먼저 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전착제를 넣어요. 예, 조금 양을 적게, 늘 정량보다 적게 합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보면요, 뭐 액제, 수용제, 수화제, 뭐 유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새는 막 액상 수화제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작은 통에다가 풀어가지고 붓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작은 통에다가 모든 농약을 부어가지고 진하게 해서 희석해서 풀면요, 엉깁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풀어서 부어가지고 많은 양의 물에 부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작은 통에다가 전부 다 부어가지고 그것을 희석해가지고 고농도로 한 것을 다시 많은 물에 붓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씩 풀어가지고 넣는 것이 중요하다. 뭐 액제나 유제나 액상 같은 경우는 바로 부어도 되고요. 특히 수용제나 수화제 이런 것은 조금 그 물통에서 좀 풀어가지고 붓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나무, 제가 퇴근하고 잠시 약을 치러 와서 최근에 질문에 있는 그 전착제 이야기, 전착제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지만은 아침 일찍 치거나 저녁 늦게 치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을 한다. 그리고 감나무에 이렇게 그 미국 선녀벌레나 노린재, 그리고 뭐 둥근무늬 낙엽병이나 탄저, 이런 거 제가 보호살균제 같이 칠 때는 저는 추천을 한다, 권한다. 그리고 양은 정량보다 되도록이면 적게 넣기를 권한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를 보면요, 약은 정량인데 전착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침투력이 강해지고 확산성이 강해지고 특히 침투 유행성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것도 한낮 뜨거울 때, 그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 약을 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한 통을 더 치고 싶다, 그럴 때는 뜨거워지면요 다시 치기도 어중간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착제를 빼십시오. 그때는 제가 빼기를 권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착제 이야기, 그리고 감나무,
둥근무늬 낙엽병을 위해서 3차, 즉 꽃진 후에 2차, 꽃 피기 전까지 따지는 3차 방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농약 관련 말씀드려보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기 바라며 풍농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